그의 청원을 받아들여 그의 계급을 중령으로 강등시킨 후 참전 프랑스 대대의 지휘관으로 임명합니다. 참전하는 프랑스 대대를 이끌고 머나먼 한국으로 떠나는 그에게 왜 스스로 강등하면서까지 참전하길 원하느냐? 라고 누군가가 물으니 몽클라드 장군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군인에게 있어 계급이 낮아지는 강등은 매우 불명예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프랑스군 대대장 몽클라르 장군은 강등이 다 같은 강등이 아니며 어떤 강등은 매우 명예로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1950년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한국이 위기에 빠지자 프랑스는 유엔 결의에 따라 자기 나라의 군대를 유엔군으로 보내 한국을 돕기로 결의하고 대대급의 병력을 한국에 파병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을 돕기 위해 참전하는 프랑스 대대는 프랑스 군 중에서 가장 강력한 메이커 부대들의 장병들로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중대는 해병대, 2중대는 수도경비대, 3중대는 공수부대와 그 유명한 프랑스 외인 부대로 구성됩니다. 자기 부대의 자부심이 강한 각기 다른 부대원들이 모인 만큼 이들을 다툼 없이 협력시켜 부대를 잘 이끌 수 있는 능력 있는 지휘관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적임자를 찾지 못해 군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프랑스 국방부에 참전하는 프랑스 대대를 자기가 지휘하겠다며 나타난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그를 본 국방부 담당자들은 모두 놀랐는데요. 그는 프랑스 육군 중장으로 예편한 몽클라드 장군이었습니다. 몽클라드 장군은 당시 나이 58세로서 1차 대전 참전을 거쳐 2차 대전에도 참전하여 독일군을 상대로 외인 부대를 지휘하여 나르빅에서 프랑스의 유일의 승전을 거둔 명장입니다. 그리고 이후 그는 프랑스가 독일에 항복하자 500명의 병사들과 함께 망명하여 자유 프랑스군으로 활약하며 프랑스의 회복을 위해 싸웠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한국의 독립을 위해 일본군과 싸웠던 김좌진 장군과 같은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몽클라드 장군은 전쟁 중 18번의 부상을 입기도 했지만 18개의 훈장을 받으며 무인으로 명성을 날렸고 그런 그는 별 3개를 단 중장으로 명예롭게 프랑스군을 예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한국전쟁에 참전하는 프랑스 대대를 지휘하겠다고 자원을 한 것입니다. 프랑스 국방부는 처음에는 몽클라드 장군이 참전 프랑스 대대를 지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거절하였습니다. 이유인즉슨 몽클라드 장군은 별 3개를 단 중장인데 참전 프랑스 대대는 중령이 지휘하는 부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몽클라드 장군은 별을 떼고 스스로 중령으로 강등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강등을 허락하여 한국으로 가는 대대의 지휘관이 되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결국 국방부는 그의 청원을 받아들여 그의 계급을 중령으로 강등시킨 후 참전 프랑스 대대의 지휘관으로 임명합니다. 참전하는 프랑스 대대를 이끌고 머나먼 한국으로 떠나는 그에게 왜 스스로 강등하면서까지 참전하길 원하느냐? 라고 누군가가 물으니 몽클라드 장군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작은 나라를 구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별을 떼고 육군 중령이 될 수 있어. 그리고 누뚱이로 태어난 내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세계 평화를 위해 싸우는 유엔군이라는 것에 긍지를 가지게 하고 싶소. 프랑스 대대는 1950년 11월 29일 한국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월 1일 첫 전투에 투입되었는데요. 이때는 유엔군이 중공군의 개입으로 정신없이 후퇴하던 암울한 때였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 성공과 북진의 기쁨도 잠시 중공군이 개입한 뒤로는 유엔군은 연전연패를 거듭하면서 중부전선 이남까지 밀리며 사기가 크게 꺾여 있었습니다. 당시 유엔군 지휘부에서는 50km 이상만 더 밀리면 도저히 중공군을 당해낼 수가 없는 것이니 더 이상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전쟁을 포기하는 것에 어떻겠냐는 비관적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패색이 짙어있던 와중에 몽클라드 중령이 지휘하는 프랑스 대대는 유엔군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첫 승전을 올리게 됩니다. 미군 23연대에 배속되어 지평리 전투에 참전한 프랑스 대대는 평택과 삼척을 잇는 37도 최후의 방어선 중 경기도 양평 서쪽의 사수를 맡았습니다. 중공군은 유엔군이 연전연패로 한강 이남까지 밀려나면서 사기가 저하된 것을 잘 알기에 이번 한 번만 더 유엔군을 거세게 밀어붙여 이기면 수많은 병사와 장비를 잃은 유엔군은 더 이상 전쟁을 이어가지 못할 것임을 파악하고 대공세를 펼치게 됩니다. 특히 중공군은 지형상 수비하기가 어려운 양평의 남쪽과 프랑스군이 지키고 있는 서쪽을 온 병력을 모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나 프랑스군은 몰려오는 중공군을 보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뿔피리를 불고 꽹가리를 요란하게 치며 겁을 주는 중공군을 상대로 프랑스 병사들은 손으로 돌리는 사이렌에 귀가 찢어지도록 울려가며 심리전에서 중공군을 압도합니다. 그리고 프랑스군은 중공군이 자기 진지로 진입해 쳐들어오자 철모를 벗어던지고 머리에 프랑스의 국조 붉은 수탉을 상징하는 빨간 수건을 모두 동여맵니다. 그렇게 지휘관부터 졸병까지 혼연일체가 되어 중공군을 상대로 무지막지한 백병전을 벌입니다. 정신없이 한참 싸우다 보니 중공군은 수많은 시체를 남기고 퇴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프랑스군은 승리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이 승리가 중공군을 상대로 올린 유엔군의 첫 승전이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중공군은 5,000명의 병사를 잃었고 프랑스군이 속한 26연대는 52명의 전사자와 259명의 부상자를 냈습니다. 이렇게 6배나 많은 중공군을 물리침으로 유엔군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괴롭혀오던 중공군에 대한 공포를 극복할 수 있었으며 지금부터는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게 됐습니다. 이리하여 유엔군은 국군과 함께 중공군에게 빼앗겼던 서울을 탈환하고 전선을 더욱 북쪽으로 밀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대대는 이후 단장의 능선 전투에서 미군이 실패한 고지를 맡아 기필코 점령하는 투혼을 발휘하였으며 이어서 화살머리고지 전투에 참여해 철원 최전방 고지를 중공군의 수십 차례 공격에도 끝까지 사수하였습니다. 이후 평강에서도 휴전협정이 된 마지막 시간까지 자기들이 맡은 최전선을 끝까지 중공군과 북한군의 집요한 공격으로부터 지켜내므로 오늘날의 휴전선이 평강 이북으로 그어지게 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프랑스 대대는 교대로 3,500명이 참전하여 1,289명의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참전한 병사 중 3분의 1가량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만큼 몽클라드 중령의 프랑스 대대는 작은 동방의 나라 한국을 위한 싸움에 혼신의 힘을 다한 것입니다. 몽클라드 중령은 고국으로 돌아간 후 한국을 매우 그리워했다고 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한국에 대하여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동양의 작고 가난한 나라지만 의리가 있는 예의지국입니다. 만약 프랑스가 또 침략을 당한다면 한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돕기 위해 달려올 것입니다. 한국전 참전 프랑스군 용사들은 지금도 모이면 몽클라드 장군을 추억하며 한국에 대하여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그 나라는 다 파괴되고 피난 행렬은 끝이 없었지요. 그런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나 싶었는데 지금 한국이 눈부시게 발전했어요. 정말 그 나라를 위해 싸운 우리 자신이 자랑스럽소. 우리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힘든 요즘 70년 전 조국을 전쟁의 위기에서 구출하는데 힘써준 프랑스를 포함한 전 세계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게 마스크를 지원했습니다. 이에 참전 용사들은 이렇게 말하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7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한국인들이 우리를 기억해 주는군요. 동양의 작은 나라를 지켜주기 위해 스스로 5계급을 강등시켜 기꺼이 한국을 도와준 몽클라드 장군은 한국은 의리가 있기에 언젠가 우리를 분명히 도울 것이라고 항상 말했는데요. 점점 그 말이 맞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지켜주기 위해 참전했던 모든 참전 용사들과 그 가족들, 또 그들의 나라에게 우리나라가 더 큰 힘으로 보답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 좋은 나라, 더 강한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